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는 1,45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돈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있고요. 임상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어서 투자하기 또 어려운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분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화학 산업에 특화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또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장혜진 앵커가 네. 전공이 뭐였었죠? 생명과학부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저도 생명과학. 저도 생명과학. 지금 바이오 업계만 4명이 딱 모여갖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계속 바라보면서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지만 조성기 고문님께서도 기술고문이요? 네네. 다 이렇게 5명 전체가 공통점이 생명과학입니다. 학부가 다 생명과학입니다. 6가지 바이오인들이에요. 네. 코로나19 그림을 잠깐 띄워주실 텐데요. 우리 보면은 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코비드-19 지금 환자 감염자 추인데 보면은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2월 20일 날 주가가 S&P 500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첫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S자 곡선을 긋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2월 20일 날 S&P 500은 많이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이 흔히들 보면은 거기 옛날에 우리 공부하실 때 보면 기억나시는 게 미적분학 보면 변곡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녹색선이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발생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슈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임상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백신에 대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반응을 했다. 그리고 변곡점이 발생할 때 또 미리 반응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뒤에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은 2009년에 요약판, 그다음 2009년에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데자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2009년이 어떤 사태였었죠? 예, 2009년에 보면은 흔히들 2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하시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예를 들면 리만 브라더스 금융 사태로 인해서 미국 그렇죠. 경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 2009년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흔히들 보면 2009년에 무너졌고, 두 번째 그때 경기 부양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실시하면서 10년 동안 장기 호황을 했죠. 지금 20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무너졌다, 장기 호황을 갔다, 10년 동안 장기 호황을 갔다. 저게 이제 푸른색이 S&P 500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또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바이러스 백신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2009년에 경기를 무너뜨린 거의 주요한 요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냐 리만 브라더스냐. 그러니까 흔히들 큰 견해로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때 창구를 했었거든요.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 2009년과 데자뷰를 한번 비교하면 보십시오. 자, 그때 당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창구를 하면서 2009년에 무너졌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주가가 무너졌다. 근데 2009년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009년에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백신이 아우르면서 치료제하고 백신이 투입되면서 경제가 10년간 호황을 갔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제 렘데시비어가 투입되었고 백신이 일상 중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시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빠르긴 한데 2009년에 학습 효과가 데자뷰 효과가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그림 그러니까 타미플루하고 그때 당시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같은 기업들 그때 투입되었던 금액 그거는 자세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요 그림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앞에 그림은 큰 그림이고 요 그림은 아주 미세한 그림인데 보시면은 2009년에도 보면은 S&P 500이 무너질 때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 주가는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료제가 투입되면서 그때 3조, 4조 정도 연간 매출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료제 기업이 올라갔는데 녹색선이 치료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2009년의 사례처럼 S&P 500이 하락할 때 녹색선이 치료제 기업이 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경고를 한 거죠. 너무 빠질 계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데자뷰처럼. 그러니까 치료제가 먼저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밑에 파란색 선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게 백신 기업 주가입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 하면 2009년에 7개의 백신 기업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러니까 DNA 백신, RNA 백신 같은 새로운 신기술 백신 기업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렇게 S&P 500을 조금 막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과 2020년은 참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경기 부양은 동일한 점이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타미플루를 개발한 기업과 지금 현재 렘데시비를 개발한 기업이 동일 기업이거든요. 동일 기업인데 타미플루보다는 조금 좀 미흡한 걸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다른 점은 백신이 지금 현재 백신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상 중에 있고 나오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2009년에는 이미 출시가 돼서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출액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조씩 그리고 한 10년간 10조 정도가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데자뷰 그래서 조금 시장이 조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어떤 의미인지 약간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먼저 간다 그러셨잖아요. 예. 백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백신 네.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랑 백신이 약간 헷갈리게 그 표에 차트가 되어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2009년에는 네. 치료제하고 백신이 거의 동시에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다 약이 있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 출발했는데 네. 지금은 보면은 백신 약은 아직 안 없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치료제, 아침에 네. 방송하셨지만은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 그렇죠. 내년 초 이렇게 바라볼 수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치료제는 이미 이제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2009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치료제가 먼저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은 올해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백신 어디까지 왔나? 이 강혜경 고문님,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현재까지 상태로 본다면 백신 개발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의 개발은 약 100여 개 이상이 그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달라도 백신의 목표는 그 인체를 항원에 미리 노출을 시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항원에 이제 이렇게 미리 노출을 시켜 놓으면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빨리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이 종류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크게 4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핵산 백신, 그리고 단백질 기반 백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이제 직접 인체 내로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좀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나 열을 이용해서 그 불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유전 물질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다른 바이러스를
벡터를 이용하는데 이제 운반체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기업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 핵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 물질 RNA나 그 DNA를 이용한 백신이고요.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을 그 코딩하는 유전 물질만 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기반 백신이 있는데 이는 그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만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수가 많은 거는 단백질 기반 백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유전 물질인 그 DNA나 RNA를 이용하는 핵산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는 백신의 순으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려면 광범위한 그런 안전성이 그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그 언론의 그 보도에 따르면 백신 개발 기업들은 그 미국 보건부 산하의 이 바르다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그 비용과 생산과 공급에 이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크게 이제 이 바르다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례가 지금 앞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백신 후보 물질과 그 기술에 따라서 이제 일단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2가지 AGD122와 그리고 mRNA1273은 그 백신 후보 물질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 3번으로 나와 있는 거는 AD백은 이제 기술, 플랫폼 기술이 내는 거고, 그리고 항원 보강제, 백신에다가 이제 항원을 그 아주반트에서 그 항원을 넣어줘서 백신의 효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 사례 그 내용을 보면 AGD 그 122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인데요. 그 최소 1조 2천억 원의 그 이상 되는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RNA1273 같은 경우도 5,800억 원의 그 지원금을 받기로 했고, 이런 지원금은 후기 그 임상이나 그 대량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르다로부터 그 지원받은 사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 개발되는 그 백신, 그리고 바르다로부터 지원되는 그 사례로 일단 동향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RNA 그 1273, 이걸 얼마 전에 증시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게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니네요. 돈 받는 양은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예, 뒤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주에 발표가 좀 이 AGD122 관련한 기업이 발표가 있었고요. 그 먼저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mRNA1273이 더 먼저 이제 발표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AGD122가 발표된 거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그 현지 시간으로 5월 18일 날 이 미국 바이오텍 기업 말씀하신 mRNA1273 이 후보 물질에 대한 1차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의하면은 그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은 그 인간의 면역 반응을 촉발했고 생쥐를 이용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스코브2로부터 그 폐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mRNA 기반을 하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차 데이터가 발표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mRNA 백신 후보 물질 그 mRNA1273에 대한 임상 그 등록 현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임상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백신 개발 기업의 이 백신 후보 물질인 mRNA1273이 현재 임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상은 안전성과 면역원성 그 평가하기를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상 그 발표에 있어서 그 폐감염으로부터 보호했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전주에 그 5월 13일 날, 그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날 영국의 백신 개발 관련한 그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스코브2에 노출된 6마리의 원숭이들은 그 폐 감염을 예방은 했지만 원숭이의 코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RNA1273이 폐 감염으로부터 보호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 조금은 논쟁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중국에서 진행한 임상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지만 모두 이런 백신 개발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핵산 이 DNA 또는 이 RNA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최소 글로벌에서는 20개 이상의 연구팀이 개발 중에 있고요. RNA나 DNA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그 유전 물질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승인받은 핵산 백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인간 세포에 넣어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발표된 그 핵산 백신은 최소 그 20개 연구팀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 mRNA 1273을 개발한 그 관련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면 미국 그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를 확인해서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방 백신이나 항암 백신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을 mRNA 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이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인 그 바르다로부터 1조 2천억 원 이상을 받게 된 이 사례가 이제 지난주에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이 AGD122 관련한 이제 기업의 공개 내용을 이제 일부 좀 보게 되면은 그 5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5월 21일 날 백신 관련 기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르다에서 백신 개발로 10억 달러를 지원받고 미국과 영국에서 최소 4억 도즈 그 공급을 첫 계약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의 임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미국 보건부는 그 10월에 AGD112 그 백신 그 후보 물질 해서 그 공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치료제나 이 백신과 관련된 소식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이제 치료 저희가 렘데시비어도 그렇고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관련한 내용이 날 때마다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느 게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mRNA 1273 백신의 경우는 임상 1상의 중간 1차 데이터 발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R&D 과정을 보면 10,000개 중에 그 1개 의약품만이 허가를 받습니다. 이번 발표는 임상 1상 진행 중에 발표된 것이고 그 백신 개발 기업은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임상 단계별 검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임상 1상, 2상, 3상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효능 그리고 용량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제 임상 1상 중에 초기 데이터 값이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종 임상 결과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백신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이 mRNA 1273 백신 그 개발 기업은 제조사와 협력을 해서 미국과 스위스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생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이제 이슈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다른 백신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 개발에 이제 이런 통계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이 이제 사람이어서 윤리적인 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나 개발하는 의약품에 따라서는 임상시험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시간과 비용의 절감, 그리고 1차 그 유효성 평가 변수에 따라서 비슷한 임상이라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임상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되기까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동향은 어떨까요, 고모님?
예, 먼저 이 렘데시비어가 이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동향은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제 쪽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염증제나 그리고 면역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클로로퀴인 같은 의약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개발되는 신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치료제 개발 동향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렘데시비어 같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바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 외에는 이 감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받은 적응증에서 다른 적응증으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임상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전임상과 주로 임상 1상, 2상에 있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을 적응증으로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어가 긴급 사용 승인으로 해서 이제 나은 상황인데요. 이 렘데시비어가 긴급 사용 승인으로 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임상이 참고가 됐습니다. 먼저 앞에 보여주셨던 그림 설명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임상은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과 그리고 렘데시비어 개발사인 심플 임상 3상, 이 심플은 임상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을 진행할 때는 좀 이름 명칭이 붙이는데요. 이때 렘데시비어 개발사가 진행한 게 심플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는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를 했고요. 1,053명 예비 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대조본 대비 회복 시간이 31% 줄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렘데시비어 개발사에서 발표한 거는 비교 대조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준 치료나 플라시보하고 이제 이런 비교하는 건 없었지만 5일 투여군 그리고 10일 투여군과 비교를 한 건데요. 5일 투여군에서 효능은 64.5%, 그리고 10일 투여군은 53.8%로 해서 이렇게 효능이 이제 나왔고요.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렘데시비어 개발사가 임상 진행했던 거를 추가로 해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렘데시비어 관련한 임상은 지금 크게는 6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핵심 사항 이제 3가지로 나눠볼 때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치료 기간 5일과 10일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병용요법에 따른 치료 효능을 보는 것 해서 이제 크게 3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렘데시비어 관련해서는 일단 6개 임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2가지가 일단 발표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 동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유튜브에 라이브로 채팅창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인지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궁금해져서 차홍선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신약 완료 이런 선도 업체들은 수익 내겠지만 늦게 개발한 업체는 개발해도 수익 내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뒤에 개발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좀 매출이 좀 크게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데자비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2009년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시장은 거의 오셀타미브르, 예를 들면 타미플루가 거의 네네. 평정했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치료제 쪽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작은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백신 같은 경우는 동시에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시간도 중요하다. 타이밍 예.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한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임석빈님께서. 자, 좋습니다. 한번 다음 네.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강혜경 고문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해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번에 국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개발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그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개발 현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국내 치료제 개발의 경우에는 기존에 출시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이거나 그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진행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이거나 아니면 임상시험 이전 단계여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백신 개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연구도 국내 정부기관의 지원하에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백신 개발 경우는 그 단백질 기반의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국내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백산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저희가 기술 고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 음성 녹음을 마련을 했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의 핵산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발표가 있었던 핵산 기반 백신 기술에는 RNA와 DNA 백신이 있습니다. RNA와 D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은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 물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핵산 백신 기술은 아직까지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은 백신은 없습니다. DNA 백신은 전기천공법을 통해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DNA 흡수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RNA 백신은 세포 속으로 용이하게 투입되도록 지질 코팅 속에 복립하기도 합니다. 이 핵산이 인간 세포에 주입되면 핵산의 유전 정보에 따라 바이러스 단백질들이 생산되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세포는 외래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면역계에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키워드 확인을 해보시죠. 글로벌 제약바이오 게임 체인저라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1분기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종은 2분기에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차 대표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예, 먼저 들어가기 전에 게임 체인저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이조 앵커님께서 물었던 예를 들면은 효과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2,10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하고 개발 기업하고 백신 기업이 두려워했던 게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 놨는데 시장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들어갈 시장이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두려워를 하는데 이런 거죠.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은 매출액이 지금 이제 120이죠. 시가총액이 100조를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만드는 기업이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99%짜리 95% 완치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학습 효과 연습하고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해야 다음에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기업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앵커님께서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2009년하고 완전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타미플루에 대항하는 렘데시비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는 게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백신은 이미 2007년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백신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출시가 됐었고요. 매출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일상 결과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미 연구가 되었던 전통 백신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신기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신기술이 있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 그 2009년에는 나왔다. 지금에는 일상 중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기술이 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든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백신 개발 속도가 지금 현재는 주가를 좌우할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톡톡 바이오 메가트렌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